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한 중산층 되기를 바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 매월 들어온다. 이러면 되게 좋은 거죠. 위험한 세상에 꾸준히 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10만 원도 대단하죠. 안정적인 소득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고배당 우량주를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놓으면 괜찮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항공이든 JB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은행, 이제 기업은행, KT, 담배인상공사, 강원랜드, 동서, 맥커리인프라, 한국셀석유 이런 이제 고배당 우량주들이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 사놓으면 꽤나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떼돈 버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까? 없죠. 그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거 조금씩 하나씩 둘씩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자고요. 앞으로 소비가 되게 급감합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 미래가 두려워서 함부로 못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한 2년 반, 3년 정도는 은행들이 가상금리 부과 때문에 이득이 되게 많이 생긴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면 은행들의 이 수익이 또 줄어들어서 금융주들 주가도 내려가고 배당도 적게 된다고 하죠. 그럴 때 금융주들 주가 낮을 때 왕창 사놓으면 좋답니다. 왜냐?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꽤 유용한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3년가량은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그 이후에 다시 대출금리도 내려간다고 하네요. 은행주 주가가 떨어진답니다.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2년 반에서 3년 뒤에 시중금리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때가 은행주를 살 시기라고 합니다.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대출자가 가상금리를 부담하는데 그 다음엔요 점점 더 대출금리가 떨어져서 연체도 떨어지고 은행들 수익도 같이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연체가 떨어지면 가상금리도 떨어지고 이익도 줄어들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 돈 버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고요. 지금은 금융주들이 돈을 많이 벌 시기입니다. 가상금리 부과해서 대출자들, 연끌들이 이제 허덕이며 대출 이자를 더 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도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대한항공이나 기업은행이나 JB금융지주, 한국셀석유, 맥커리인프라, 뭐 진에어, 강원랜드, 뭐 여러 주식들 중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데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 멀리 내다보고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괜찮은 주식들을 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배당을 또 두둑히 주고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돈을 이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소득,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뭘 하죠? 고배당 우량주를 잘 좀 파악해서 주가가 쌀 때 사놓자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언제 사죠? 쌀 때. 되게 사람들이 던지고 사람들이 거래도 없고 집값도 왕창 내려와 있을 때 금매든 경매든 조용히 혼자 들어가서 사자라는 거죠.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만에 올까 말까는 이제 아주 큰 기회라고 하죠. 근데 그 기회가 닥칠 때 나의 상황이 되게 좋으냐? 나의 상황도 되게 어렵죠. 궁지로 몰리고 쫄리고 되게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근데 그런 시기를, 그런 상황을 잘 좀 견디고 잘 좀 이제 감내하면 또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확신은 없죠. 무조건 괜찮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자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우리네 모습이 결코 녹록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고요.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심부리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뭔가를 이룰 생각,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갖추려고 했으면 승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온라인 마켓 매출 100억 비밀노트는 제가 10월 말에 낸 책입니다. 저 책을 내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한 기간 동안 무던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썼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저렇게 이제 알리는 이유는 제가 저 책을 써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죠. 초보 작가이다 보니까 돈 벌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책을 이제 내주겠다라고 결심한 출판사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출판사가 1000권 이상은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섭니다.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게끔 제가 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앉아서 가만히 멈춰서서 찍을 때는 저 책을 계속 이제 배경화면으로 하고 이제 찍을 생각입니다. 인쇄 벌려고 돈 벌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책을 팔려고 하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책 팔아서 돈 10원도 저한테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10원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분야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이 적고 분야가 되게 적습니다. 출판사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해가지고 책을 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왜냐? 그쪽 책들은 조금만 아무렇게나 써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보기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온라인 마켓 이런 쪽은 유통 쪽은 책이 되게 사람들의 관심에도 이제 적기도 하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책이 잘 안 팔리는 분야인 거죠. 그런 분야에서 책을 내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되게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그 출판사가 마이너스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저렇게 앞으로 배경화면으로 해서 이제 찍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빨리 금방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그시 우직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둘씩 공부하고 배워나가면 그러한 공부나 노력이 결코 허사가 아니다. 알면 알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세상이 좀 더 자세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고 또 나에게 길도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가고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 수월하지 않다.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생존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앞으로 3, 4년 안에 오니 그걸 위해서 잘 기다리고 현금을 비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